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영훈 9단의 흑번, 윤찬이 5단의 백번인데요. 사실 이 두 선수의 기풍에는 흑백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전투적인 성향의 윤찬이 5단이 흑번을 쥐었을 때 조금 더 주도권을 쥐고 판을 잘 이끌어갈 것 같고요. 또 박영훈 9단은 수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번일 때 좀 더 이 후반에 힘을 낼 수가 있는 기풍입니다. 네. 항상 끝내기 얘기가 나올 때 빠지지 않는 게 박영훈 9단이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윤찬이 5단도 초중반에 좀 승부를 보려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윤찬이 5단이 그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초중반 이내에 승부를 보는 기풍이거든요. 네. 두 선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식으로 바둑이 흘러갈지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찬이 5단의 바둑을 딱 힘바둑이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부분전 수익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 모양이 좀 안 좋을 때에도 그것을 실전적인 그 모양으로 네. 힘으로 풀어내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우변에서 두어지는 포석 자체도 많이 등장을 하는 모양이죠. 네, 지금은 되게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저는 좀 더 평범한 선택을 했고요. 네, 우변 쪽 형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두어지는 포석인데요. 네, 이제 여기서 갈라치고 좀 이쪽을 붙이자 네. 이 사이를 가르고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약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두 칸을 벌리는 수가 주류를 이뤘는데요. 네. 이렇게 한다면 이곳을 벌리고 여기를 다가올 때 네. 그때 이렇게 어깨 짚는 곳이 좋다고 해서 최근에는 되게 이런 평범한 두 칸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1, 2 미전이라고 해서 네. 돌이 하나가 있을 때는 두 칸을 벌리라는 것이 바둑 격언인데 최근의 바둑에서는 잘 통용이 되지 않고 있죠. 그냥 두 칸보다는 확실히 치열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붙인다면 여기를 젖히고 네. 늘었을 때에는 하나 밀고 나서 이렇게 한 칸을 띈다면 아까보다는 좀 더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흙이 이곳을 벌리고 눌러가는 그런 형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흙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진 않죠. 그래서 백도 생각보다 강하게 벌렸으니까 네. 흙도 그 사이를 가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젖히고 나서 네. 지금 여기를 치받았는데요. 네. 초반부터 급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박영훈 9단이 지금 먼저 전투를 걸어갔어요. 그런가요? 실전 붙이는 데까지 봤는데요. 네. 꽤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붙이는 수가 원래 있는 수입니다. 네. 있는 수인데 지금 장면에서 바로 두는 것은 사실은 좀 생소하고요. 좀 더 다른 곳을 진행을 시키다가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또 다른 곳을 두다가 나중에 네. 이쪽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박영훈 9단이 때이르게 지금 전투를 걸어갔습니다. 위로 젖혔고요. 네. 이제 끼어 이었죠. 네, 이쪽을 두고 이것은 자주 등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기사 모두 어느 정도의 연구는 있을 겁니다. 하나 단수를 치고 네. 이쪽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100도 끊고 나서 이 105점을 포기하는 식의 바둑도 몇 차례 등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요석 아닌가요? 요석은 아니죠. 네. 지금은 뭐 이곳을 잡았다고 해서 흙이 못 넘어가져 있던 것이 넘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요석은 아닌데요. 이제 역할을 다 했군요. 네. 하지만 최근에 바둑의 트렌드가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네. 실전에 이렇게 살려 나오는 네. 그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을 한 칸 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여기를 밀어간 것 같은데 지금 멀리 씌웠죠. 그러자 찌르고 젖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를 교환해 두고요. 네. 이제는 이쪽 끊고 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지키고 늘고 날일자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형태는 흙이 이곳을 건드려서 집으로 득본 것은 없습니다. 네. 백이 쪽 하변으로 돌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박영훈 9단이 이 양쪽의 백도를 어디까지 공격 갈 수 있을지 그것을 통해 중반전을 풀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박영훈 선수가 좀 이른 타이밍에 붙이는 수를 들고 나왔는데 이 수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네,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박영훈 구단이 먼저 성공을 가하면서 네.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국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가 윤찬희 선수의 기풍을 뭐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도 먼저 적극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박영훈 구단이 저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지금 먹여친 수가 아주 재밌네요. 네, 좋은 수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 교환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백돌이 좀 더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일단 그 교환을 시킴으로 해서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수네요. 우하 쪽에 윤찬희 선수가 하나 교환을 해뒀는데요.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자, 박영훈 선수도 순간적으로 이 수가 뭐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는 굉장히 좋은 수네요. 네. 이 수가 그냥 단수 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 나중에 이제 이런 곳에 흑돌이 있으면요. 네. 흑이 백을 이렇게 압박해서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못 살아있죠. 그런데 이때 여기를 꼬부리고 뒤에서 한 집이 나야지 살 수 있는 백돌이 지금은 살 수가 없고요. 네. 이 한 곳을 먹여쳐 놓는 순간 백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이만 보면 돼요. 백 모양은 똑같잖아요. 네, 백모양 똑같죠. 네. 지금은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도 뒤로 물러서면 흑은 살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집을 낼 여지가 없는데요. 네. 아까처럼 하나 먹여쳐 둔 수로 인해서 이 형태라면 백이 여기를 단수칩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먹여치죠. 다 받아야 되는 수순들이거든요. 그때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 아. 막을 수도 없고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를 단수치고 젖히면 오히려 흑이 다 잡힙니다. 그렇네요. 여기를 하나 먹여침으로 해서 여기가 네. 선수가 되고 잡으러 올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네요. 엄청난 차이죠. 그냥 한 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윤찬희 5단이 확실히 이 부분전 수익기가 뛰어나다는 것이 지금의 이 먹여치는 수로 인해서도 드러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진행이 있었는데요. 뭐 이것도 하나 교환이 된 것 같고 네. 한 칸 뛴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상변 쪽에서 모양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초반의 진행은 아직까지 많은 수순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윤찬희 5단이 이곳에서 멋진 수를 보여주면서 네. 일단 위기 상황은 넘겼습니다. 아직은 서로 팽팽한 국면입니다. 네. 자, 좀 더 수순 진행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영훈 선수가 그 먹여치는 수를 못 보고 있었다면 좀 당황했겠어요. 하지만 뭐 박영훈 선수도 뭐 수익기가 약한 선수는 절대 아니니까요. 네. 보고 있었겠죠. 윤찬희 5단 역시 이 강하게 두는 기풍답게 지금 중앙 쪽을 타개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측의 흑돌에 대해서 오히려 강하게 건드려가고 있습니다. 우변이 또 시끄러워지는데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 팽팽하면서 약간 윤찬희 5단이 편하지 않나 싶은 국면이에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일단 집으로 백이 좀 앞서는 듯 보이는데 이 우측으로 파고든 백의 형태에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이 이 발전성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이 확정가는 부족한데 이 발전성을 상대 열분도를 찔러가서 원래는 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죠. 뭔가 좀 풀어나가기 힘든 바둑이 돼버렸네요. 네.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초반 전략에 있어서 박영훈 구단이 평소에 남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급전으로 우변부터 붙여서 싸움을 걸어갔지만 뭔가 연구가 되어 있는 듯 보이는 그 형태, 박영훈 구단의 실패입니다.
네, 지금도 저렇게 끊으니까 흙 3점은 확실히 잡혔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측으로 흙이 돌파해서 백도를 양분하는 것이 있지만 그 부분에 일선 내려서는 것이 백도 선수거든요. 아래쪽의 흙돌과 관련돼서 항상 흙이 받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박영훈 구단이 단수 치수는 굉장한 강수입니다. 저수가 통할지 모르겠네요. 어떤 뜻이죠? 일단 나가면은 3점을 최대한 작게 버리겠다는 거죠. 네. 여기서 윤찬희 5단이 뒤에서 돌려칠 때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제 패 공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윤찬희 선수도 그 결정을 하려면 살펴볼 부분이 많은데요. 역시 들어가네요. 지금 저것이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흙이 단수를 쳤을 때는 이 수에 대한 대비도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돼 있어야죠. 지금 뭐 서로가 돌이킬 네.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도 단수를 쳤을 때는 상대의 역습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단수를 쳤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윤찬희 5단도 지금 참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둑 제가 예상했던 두 선수의 바둑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가는데요. 자, 또 피할 수 없는 급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중앙 쪽 볼까요? 자, 이 부분인데요. 네, 이 장면에서 흙이 단수 쳤을 때에는 이제 상대에게 네. 나가 달라는 거죠. 나가면 한 번 더 단수를 치고 네. 나갈 때 이렇게 호구를 쳐서 뭐 이렇게만 된다면 흙의 형태가 이상적인데요. 3점은 버렸지만 네. 이 상변 쪽의 모양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윤찬희 5단이 반격을 가하니까 네. 뭐 서로 어쩔 수 없습니다. 따내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끊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패를 걸어갔는데 네. 그냥 잊지 못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으면 지금 여기를 찌르는 수가 있어요. 그냥 이쪽을 이으면 이렇게 끊어지고 이쪽을 이으면 중앙 쪽에 조금 뒷맛이 나쁜데 네. 여기를 찔러서 지금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 이렇게 있는 수가 강렬합니다. 그럼 이제 중앙 쪽으로도 터져 나올 수 없고 이 한 점도 살렸습니다. 양쪽이 다 해결됐네요. 이제 마지막 남은 기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를 내려서는 것이 이 아래쪽 흙의 사활에 대해서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베개 찌르고 들어가면 네. 여기는 이어도 어차피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원래 이곳이 돌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도서 흙이 살아있는 형태가 지금은 이곳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수 쳐서 다 잡혔죠. 그렇군요. 그럼 이곳이 선수라면 백은 항상 넘어갈 수 있고 네. 흙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박영훈 구단이 지금 이곳에 패를 걸었고 따고 이쪽을 붙여서 팩감을 썼습니다. 네. 지금 흙이 백에게 팩감을 쓸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있고 백도 흙에게 팩감을 쓸 수 있는 곳이 이쪽에 몇 개가 있거든요. 과연 어느 쪽에 팩감이 더 많이 나올지 한눈에 봐서는 백의 팩감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 패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한 형태인데요. 네. 이쪽을 또 썼군요. 이제 이런 곳까지는 받아줘야죠. 네. 백도 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흙이 해소했을 때보다는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는 못합니다. 네. 윤찬희 5단도 이런 부분은 받아둬야 되고 지금 실전에 이곳을 젖혀서 아직은 이곳에 팩감이 몇 개 더 있지 않습니까? 네. 팩감을 써갑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박영훈 구단의 고민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받으면 앞으로 하나, 2개밖에 나오지 못하지만 집으로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으면 집으로는 2집 득이지만 하나, 둘, 3개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팩감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집을 선택을 할지 이런 쪽이 좀 괴로운데 그래도 지금은 패가 더 급하지 않나요? 실전은 일단 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수는 아직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한 번 더 백이 팩감을 쓸 때 네. 그때 이제 뒤로 돌아설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곳을 따냈고 결국 앞으로 이제 팩감이 최소한으로 나왔을 때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는요? 이 형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면 하나밖에 나오지 않고 대약수를 감수하면 좀 더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현실적이지 못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팩감 써서 하나. 그러면 이 패는
결국은 흙이 질 수밖에 없는 패이고 과연 박영훈 구단이 이쪽이나 혹은 이 좌하기 쪽에서 어떤 연타를 할 수 있을지 그걸 봐야 합니다. 실전도 이제 여기를 썼네요. 네. 이제 이 형태에 대해서 윤찬희 5단도 언제 손을 빼고 이곳에 해소를 할지 이 패의 공방이 아주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패 자체를 이기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대가를 얼만큼 또 치르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은 그래도 윤찬희 선수가 두텁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데 박영훈 구단이 우측의 패의 전투는 실패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패감 연타를 했기 때문에 그 연타로 좌상귀에서 얼만큼 상대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느냐. 이제는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지금 형태만 보면 우변에 이렇게 백이 돌파를 한 모양보다 좌상은 좀 약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좌상 쪽만 놓고 보면 확실히 흙이 좀 유리한 싸움입니다. 애초에 백이 굳혀져 있는 형태였지만 네. 두 번을 먼저 두고 그곳에서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유리한 싸움이고 그렇다면 윤찬희 5단은 20초. 어느 정도 선에서 하나, 그 불리한 싸움을 둘, 정리해 나갈지 넷, 그런 것을 판단을 내려야 다섯, 합니다. 여섯, 그 일곱, 처리 과정에 또 여덟, 형세 판단이 아홉. 밑바탕 돼야겠죠. 네, 윤찬희 5단이 강하게 두는데요. 지금 쉽게 둔다면 네. 그 위쪽에 백돌 3점은 포기를 하고 좌변 쪽에 모양을 키우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전은 전체를 다 살려 나오면서 일단 전투를 걸어갑니다. 네, 그래서 박영훈 구단도 한 번 더 방금 전 백이 착점한 곳 왼쪽으로 이제 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을 막히게 된다면 설사 104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전체적인 국면은 흙이 좋지 않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고 네. 지금 중앙 쪽으로 나올 때가 문제인데요. 초반 우하에서 시작된 공방이 우변으로 옮겨져서 다시 또 좌상으로. 오늘 바둑은 전투의 연속이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까지 진행도 물론 공방이 치열했고 네. 매우 중요한 순간이 많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흐름은 약간 백이 좋다고 해도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좌상기부터 벌어지는 전투 이곳이 최대의 승부처가 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흙은 우변에서 손해를 본 만큼 얻어내는 게 있어야 20초.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저렇게 밀었을 때 백도 당연히 3점을 살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3점을 살리고 난 이후에 흙도 아직은 좌상기의 형태가 못 살아 있어요. 재차 윤찬희 5단이 1선을 젖혀간다면 지금 흙이 못 살아 있거든요. 그 흙도 못 살아 있고 백도 못 살아 있는 형태에서 20초. 서로 맞끊고 있기 때문에 둘, 이 수익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박영훈 구단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위쪽에서 눌러가는 것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그 다음 공방이 어렵네요. 네. 자, 여러 곳이 얽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인데요. 좌상 쪽 보겠습니다. 네.
그럼 서로 예상하기 힘든 길을 가야 돼요. 네, 지금 그쪽을 밀어서 네. 다음에 백이 느는 것까지는 거의 필연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젖히면 흙이 아직 못 살아 있어요. 이어도 치중 가면 살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박영훈 구단이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 백도를 잡으러 가도 결국은 백과 흙의 수상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 백도 이런 곳에 붙이면 네. 뭐 부분적으로도 살리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끊는 수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뭐 바로 결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수읽기가 돼야 되는데요. 네, 지금 계속 이쪽부터 밀어가네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된다면 네. 흙이 이제 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느는 수가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네요. 이으면 그때 재차 씌워서 결국은 틀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상전 갔을 때 과연 수가 어떻게 될지 네. 그걸 봐야 합니다. 만약 이 수상전이 흙이 불리하다면 흙은 여기를 지키고 백이 호구치는 싸움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전개가 된다면 생각보다는 흙의 연타에 대해서 윤찬희 5단이 잘 방어해낸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고 여기서 박영훈 구단의 한 수를 봐야겠습니다. 여기를 둔다면 강공이고 지금 여기를 내려선다면 뭐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습니다만 내려서네요. 네. 그렇다면 뭐 백의 호구는 당연하고 지금까지의 진행은 윤찬희 5단이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우변에서 손해를 본 것에 비해서 좌상에서 얻은 게 좀 부족하죠. 네, 좌상기에서 윤찬희 5단이 굉장히 잘 방어를 해냈고 그곳에서 흙이 백도를 다 잡지는 못했기 때문에 집으로는 확실히 윤찬희 5단이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는 백이 앞서고 있고 두터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두터움은 좀 애매하죠. 지금 중앙 쪽이 과연 흙이 더 두텁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이 형태인데 중앙으로 백이 어떻게 행마할지. 네, 역시 일감입니다. 바둑에서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마하는 데 있어서 상대의 돌에 기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마가 좋습니다. 지금 저수가 그렇죠. 상변 쪽 흙돌에 기댔기 때문에 흙이 밀어 올리면 자연스럽게 하중앙으로 탈출이 가능해집니다. 박영훈 구단의 방금 전 날일자는 좌측에 백의 3칸 사이를 노리면서 하나 활용이 되었습니다. 흙은 좀 더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요. 좌상에서 나온 백돌들을 압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 백이 거대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몰아가 봤자 결국 흙이 별로 낙이 없기 때문에 네. 그쪽과 가르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좌측의 흙이 그렇게까지 강한 돌은 아니라서 좀 백돌은 심한 공격은 당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박영훈 구단이 처리하는 것도 네. 공격은 포기를 하는 수법이죠. 공격은 포기를 하고 백이 밀어올 때 자연스럽게 상변에 흙집을 짓고 나서 후반을 도모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모양들은 많이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 중앙이 좀 미지수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한 번 반격입니까? 방금 전의 상황에서 네. 사실 백도 그냥 우측과 연결한다면 쉬웠는데 이 타이밍에 연결하기 전에 먼저 한번 반격을 꾀하고 있습니다. 윤찬희 5단의 기풍 자체가 좀 더 전투적이긴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박영훈 구단의 후반이 그만큼 기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좀 승부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3번 남았습니다. 초읽기를 사용합니다. 계속 역습을 할 생각일까요? 지금 선택의 기로이기 때문에 초읽기를 사용하면서 깊은 장구에 빠졌습니다.
애초에 흙이 압박갔던 그 한 점을 치받고 끊어서 충분히 반격을 가할 수 있거든요. 과연 그 길대로 갈지 아니면 그냥 애초에 계산대로 우측의 백돌과 연결하는 정도 마무리를 지을지 그 선택이 남았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아, 이건 치받고 끊겠다는 거네요. 강렬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저 싸움이 되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다시 한번 중앙 쪽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중앙 쪽 보시죠. 네. 실전에 이제 이곳을 계속 밀어달라는 것이 박영훈 구단의 의도였죠. 네. 근데 지금 먼저 끊었습니다. 먼저 밀고 나서 중앙을 끊는 것과 혹시 어떤 차이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그냥 밀었을 때와 실전의 차이요. 네. 이 고기를 밀고 나서도 끊을 수는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쪽에 돌이 있으면 백이 더 싸우기 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윤찬이 5단이 실전에 먼저 끊는 것은 여기를 다 결정 지어주고 나서 끊으면 네. 싸울 때는 조금 유리할 수 있지만 이제 버리는 것이 싫다는 뜻입니다. 아. 이렇게 됐을 네. 때는 이 교환이 백이 있을 이유가 없죠. 나중에 차라리 이렇게 젖혀서 네. 강력하게 가도 흙은 이렇게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 교환을 미리 해줌으로 해서 상변을 다 굳혀주고 끊으니까 네. 이제는 오히려 중복이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박영훈 구단이 챙길 건 챙기고 버릴까 봐 이렇게 뒀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밀어달라는 것이 박영훈 구단의 이 상변을 굳히겠다는 의도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실전에 먼저 이곳을 끊으니까 박영훈 구단도 이곳이 밀리면 버리려고 했는데 그냥 끊으니까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 연장책을 사용을 했어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는다면 윤찬이 구단이 그때 여기를 밀어서 진행이 될 수 있고 여기서 흙이 이 101점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쪽이나 뭐 이런 식으로 씌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뒷맛이 남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를 젖혔을 때가 흙이 괴롭습니다.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냥 받으면 이제 여기를 밀고 들어가고 네. 받을 때 지금 여기를 끼우면요. 응수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운 양단수죠. 네. 오늘 바둑과 놀자 시간에서 배운 양단수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를 딱 끊으면 이곳의 한 점과 이곳의 두 점 중에 어느 쪽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원래 흙집이었던 이곳에서 큰 수가 나고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흙은 이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박영훈 실전에 선수가 한번 최일기 연장책을 사용했는데 그래도 버리는 쪽을 택했네요.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역시 이 교환은 없는 것이 낫죠. 있었다면 네. 더 이상 아무것도 노릴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곳을 젖히면 흙이 끊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끊으면 이곳을 밀고 여기를 단수 쳐서 네. 이렇게 나왔을 때 네. 반대쪽을 끊으면 이 단수와 이쪽 두 점 잡히는 것이 맛보기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흙이 곤란하기 때문에 붙여서 넘어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백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윤찬희 선수도 바로 결행을 했군요. 네, 바로 이곳을 건드려 갑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의 흐름은 백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초반 우하 쪽 공방 이후에 윤찬희 선수가 계속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반 이후에 윤찬희 선수가 다섯, 강약 조절을 잘 여섯, 하면서 국면을 일곱, 리드하고 있는데요. 여덟. 이제는 아홉, 상변 쪽의 처리가 열, 끝이 나면 과연 하중앙 두번 쪽에서 남았습니다. 흙의 모양에 대해 백이 어떻게 삭감 갈지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십 초. 하나, 둘, 바둑은 확실히 흙이 셋, 좀 불리하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 됩니까? 글쎄요, 좌측으로 찔러 들어가면 어떻게 받겠다는 거죠? 조금 자원에 봤을 때는 안 되는 형태였거든요. 네, 윤찬이 5단도 바로 찔러 들어갑니다.
뭐 박영훈 구단이 착각을 했을 리는 없고요. 착각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쉬운 수죠. 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자, 넷, 어떤 의도로 다섯, 이 수를 뒀는지.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그런데 또 초읽기를 써요. 네. 착각일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 수법은 네. 백이 젖혔을 때 저 끊는 수가 가능하다면 윤찬희 선수가 손해입니다. 상대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 젖혔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을 하고 나서 수일기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의 찌르고 나서 이렇게 돌파하는 형태는 네. 프로비사라면 마지막 1초도 안 걸리는 하나, 수일기거든요. 둘, 그렇게 셋, 쉬운 것을 네. 착각했을 리는 없습니다. 둬 놓고 여섯, 초읽기를 사용하니까 여덟, 아홉,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글쎄요. 아직까지는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별다른 수가 안 보이거든요. 네. 안 그래도 마지막 박영훈 구단이 하나, 좋은 상황이 둘, 아니었는데 셋, 일단 지금은 넷, 크게 위기로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백이 따라 나오면 이때가 문제입니다. 별다른 수가 안 보이거든요. 그냥 한 점을 따내고 이것이 득이라는 건가요? 글쎄요, 그냥 뒤쪽에서 넘는 것보다 득이 없어 보이는데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박영훈 구단이 이런 네.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흐름대로 가면 안 좋은데 그 과정에서 뭔가 없을지 초읽기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일단은 끊고 나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다시 생각해 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하지만 결과가 좋아 보이진 셋. 않네요. 더 네. 손해를 본 거 아닌가요? 자, 박영훈 구단 상변에서의 수읽기 어떤 뜻인지 잠시 보겠습니다. 네. 그냥 보기엔 이게 더 손해 같거든요. 일단 지금의 형태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네. 이렇게 두고 나서 이제 흙이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네.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아래쪽을 단수 치면 백도 이렇게 나가면 이것은 흙이 먼저 다른 곳을 손을 댈 수 있으니까 일단 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고요. 네. 지금 흙집이 대략 한 집, 두 집, 한 반반으로 세면요. 둘, 넷, 여섯, 여덟. 그러니까 이곳까지 여덟에 한 10집 정도 났죠. 그리고 백이 4집이 났습니다. 네. 때문에 흙집이 여기까지 6집이 난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그냥 넘어갔을 때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곳을 붙여서 넘어갔다면 나중에 형태가 이곳을 두고 여기를 백이 끊으면 이쪽을 이어야 합니다. 이곳을 잡으면 네. 반대쪽에서 피해가 좀 큽니다. 이것은 여기를 붙여서 끊고 나갈 때 지금 여기를 붙이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막으면 단수 치고 나가면서 양쪽이 걸리죠. 네. 그럼 뒤로 후퇴해야 되는데 이것은 흙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애초에 끊을 때 흙도 이제 뒤로 받는 것이 좋고 그럼 이 상황은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백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에 단수 치면 수가 나니까 또 받아야죠. 네. 그럼 이곳을 두고 이제 이런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집 모양이 비막 끝내기를 당하면 지금은 한 12집 정도 납니다. 실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지금 11집이네요. 11집 정도 나는데요. 11집 정도가 났을 때 아까는 6집이었는데 지금 11집이라면 이곳에서는 한 5집 정도? 네. 그 정도 손해받고 박영훈 구단의 생각은 실전과 지금 이 백의 형태 차이가 이곳이 아무래도 실전에 좀 낮기 때문에 네. 그곳을 치면은 그렇게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확실히 백이 선수를 쥐고 다른 곳을 향하잖아요. 네. 실전은 박영훈 구단이 상변을 넘지 않고 지금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여기서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네요. 네. 종종 이제 바둑에서 부분전의 성공이 전체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지금 박영훈 구단이 이곳을 워낙 가고 싶었기 때문에 네. 선수를 뽑기 위해서 이런 진행을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니까 이제 좌하기 쪽에 끝내기를 했죠. 네. 하나 찝고 이은 이후에 이제 여기를 한 칸 띄었습니다. 귀에 약간의 뒷맛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한 칸 띄면서 모양을 정돈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곳에서는 윤찬희 선수가 멋진 수순으로 수를 내긴 했습니다만 박영훈 구단도 나름의 이 선수를 뽑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변화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가 여의치 않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평범하게 가서는 지금 불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흔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고수들이 만들어낸 이 위기십결이라는 바둑을 잘 두는 10가지 비결을 보면 네. 그 네 번째가 기자쟁선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버리더라도 선수를 취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셋, 지금이 딱 박영훈 넷, 구단이 그 격언대로 둔 다섯, 것인데 여섯, 상변 쪽에서의 피해도 여덟, 상당하기 때문에 아홉, 과연 정답인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2번 남았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네요. 분명한 건 박영훈 구단이 유리한 바둑이었다면 이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유리하다면 이 선택 안 했을 겁니다. 네. 자, 불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순을 비틀고 있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쪽이 돌파당하면 확실히 백이 좋습니다. 박영훈 구단도 어떻게 해서든 그쪽을 지금 틀어막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이는데요. 네, 비상 수단이죠. 평범하게 가서는 안 좋다는 겁니다. (20초) 하나, 둘, 여기서 셋, 뒤로 백이 이어야 한다면 뭐 멋지게 다섯,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만 일곱, 백이 반발했을 여덟, 때는 서로 어렵죠. 아홉. 아, 저 수는 윤찬희 5단이 확실히 우세함을 의식하는 수네요. 네. 바둑이 불리했다면 절대 저런 식으로 두지 않습니다. 좀 안전한 길인가요? 네,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한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윤찬희 선수는 박영훈 선수가 붙인 수에 대해서 응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중앙 쪽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젖히면 좀 더 무난한 수인데 네. 이것은 나가면 연결은 되겠습니다만 이쪽이 터지면서 집 모양이 다 사라집니다. 네. 이것은 뭐 당연히 흙의 패배를 의미하고요. 이건 틀어 막겠다는 뜻이었는데요. 네, 지금 나가면 끊고 이으면 뒤로 맞겠다는 거죠. 네. 이 장면에서 불리하다면 당연히 나가고 나서 생각할 자리인데 네. 이 수는 그냥 여기랑 여기를 맛보기로 하면 이겼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굳이 뭐 여길 어렵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네, 만약에 지금 장면에서 백이 네. 강하게 둔다면 사실 흙의 이 수가 통하는 수인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좀 더 고급 책략을 구사한다면 일단 나가고 나서 네. 뭐 여기를 끊고 이쪽 부분을 뭐 찌른다든지 네. 막으면 이제 여기를 끊어서요. 지금 뚫리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끊고 돌리고 뭐 중앙으로 움직이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실전은 이런 식의 변화는 서로 복잡하다 보니까 윤찬희 5단이 선택을 하질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질 네,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죠. 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라면 사실은 애초에 여기를 젖힌 수 자체도 득인지는 좀 의문인데 네. 지금 박영훈 구단의 강수에 대해서 유리하다고 본 윤찬희 선수가 그럼 이쪽을 한 칸을 띄고 네. 여기를 두니까 또 이렇게 마늘모를 두었습니다. 또 한 번 들어왔네요. 네.
그러자 찌르고 네. 여기를 따낸 장면입니다. 지금 그 따낸 수로 인해서 좌악의 뒷맛이 생겼죠. 여기를 받지 않으면 이곳을 들여다보고 끊어서 돌파하는 것과 있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단번에 수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100도 받아야 할 듯 보입니다. 그럼 이쪽을 받으면 이제 다음에 윤찬이 5단이 상변 쪽에 3점을 잡는 것과 이곳에 한 칸 뛰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좀 국면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고 네. 불리한 입장이었던 박영훈 구단이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네. 자, 윤찬희 선수가 우세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점점 더 좁혀질 텐데요. 그만큼 판도 좁혀지고 있거든요. 네, 박영훈 구단이 이제 역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볼 여지도 같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소신산 박영훈 구단 끝내기에서 이런 바둑을 뒤집을 수 있을지 앞으로가 흥미롭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런 수도 이제 유리하다면 하변을 지켰을 텐데 불확실한 곳을 놔두고 좀 더 확실한 곳을 간다는 것은 불확실한 곳은 그만큼 버티겠다는 겁니다. 네. 끝내기가 시작될 시점에 출발선 자체가 다르면 마지막 아무리 박영훈 구단이라도 둘, 좀 따라가기 힘들 셋, 수가 있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저것도 크죠. 네, 확실히 마지막 바둑은 여전히 윤찬희 둘, 선수가 셋. 우세합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오히려 박영훈 구단을 상대로 시종일관 우세를 이끌어내면서 완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국면 운영 능력이 대단한데요. 네. 뭐 박영훈 선수는 순간순간 계산서가 나오는 선수이니까 이런 상황들이 정말 답답할 마지막. 텐데요. 그렇죠. 하나, 초반에는 윤찬희 5단이 셋, 박영훈 구단의 넷, 연구된 강수에 다섯, 대해서 같이 강공으로 여섯, 맞서면서 네. 여덟. 그곳에서 정확한 아홉. 수익으로 약간 포인트를 올렸고 그 이후에 좌상기에서도 계속된 강공으로 결국은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진행을 보면 박영훈 구단의 이 중앙을 틀어막는 강수에 대해서 살짝 비껴서 받았죠. 그거는 우세를 의식한 윤찬희 5단의 노련함이 빛나는 행마이고 지금 그런 강약 조절을 통해서 네. 박영훈 마지막. 구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것도 큰 끝내기죠. 다음에 한 번 더 일선을 젖혀간다면 흑은 간신히 세 집을 내고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을 마지막. 생각했을 때 더욱더 큰 하나. 끝내기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으로 한 사람이 한 일곱, 10집 정도 되는 여덟, 자리네요. 아홉. 그리고 지금 박영훈 구단이 끝내기 한 우상기도 네. 한 10집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상 마지막. 끝내기 같은 경우는 하나, 딱 큰 자리로 보이는 셋, 자리인데요. 이 좌상 다섯, 같은 경우는 여섯, 크게 눈에 안 띄었을 일곱. 것 같아요. 자, 끝내기 과정에서 두 선수 좋은 수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 교환이 있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곳은 딱 봐도 뭐커 보이죠. 뭔가 큰 자리일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네. 내려서면 다음에 한 번 더 젖히는 것이 100이 걸립니다. 네. 젖히면 늘어야 되고 이제 단수까지 듣죠. 네. 실전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형태와
단수는 어차피 선수이니까 네. 이 형태입니다. 그 흙집이 아까는 나지 않았던 곳이 둘, 넷, 여섯 집이 늘어났죠. 그리고 100이 젖혀져 이어져 있다면 실전의 형태와 3집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집짜리에 나중에 이쪽에 끊을 때 혹시 100을 따내게 만들 여지, 그러니까 9집이 조금 두터운 끝내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자리는 끝내기에서 사실 눈에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에 살짝 밀고 들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여기를 막으니까 다음에 손을 빼면 젖히고 한 번 더 들어갔을 때 네.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3집밖에 나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밀고 올라가면 3집은 확보해 1집, 2집, 3집, 4집, 5집 이상 늘어났고 100집이 아까와 비교해보면 6, 7, 8, 9집 정도. 9집도 강합니다. 보기보다는 굉장히 큰 자리네요. 게다가 또 하나 이제 네. 유리한 입장에선 여기를 너무나도 두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나중에 이 부근이 나중에 공배가 다 채워지면 흙이 한 번 더 밀고 들어가는 끝내기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수를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네.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보강하는 의미가 이쪽을 살아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정확한 선택이고 그렇네요. 네. 아주 똑같은 집이라고 해도 더 깔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유리한 윤찬이 5단 입장에서는 이 수가 아주 정확한 선택입니다. 네. 이런 끝내기가 실전에서 딱 눈에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요. 네. 지금 이곳 중앙도 하나 호구를 쳐서 교환을 시켜놨고요. 네, 여기를 밀고 들어가서 네. 막고 살아두었죠. 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한 번 더 이곳을 찔러 들어온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끝내기 수순에서는 서로 실수가 나오지 않았고 네. 그렇다면 여전히 차이는 미세하지 않은 정도로 백이 우세합니다. 네. 미세하지 않은 정도로 지금 윤찬희 선수가 우세를 지키고 있는 네, 건가요? 미세한 바둑은 아닙니다. 네. 사실 이 정도 흘러갔을 때 미세한 승부라면 박영훈 구단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네.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만약에 지금 미세한 승부라면 윤찬희 선수가 상당히 초조할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미세해 보이진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국면도 여섯, 점점 더 일곱,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덟. 네, 지금 윤찬이 5단이 중앙을 찔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두어갈 수도 마지막. 있지만 하나, 그냥 가장 깔끔한 자리는 사실 좌하기 쪽 넷, 일선 내려서는 다섯, 자리예요. 여섯, 그쪽이 역끝내기로서 깔끔합니다. 지금 둔 것도 깔끔한 자리이긴 한데 네. 저 수는 이제 당장의 큰 자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중앙을 좀 더 이제 괴롭힐 때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네, 지금 그 자리죠. 여기서 백이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의 이 좌하기 형태가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 가장 재미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틀어 막았기 때문에 귀에서 네. 수가 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를 내려가나요? 일곱, 역시 여덟, 불리하다고 보고 변화를 아홉. 깨야죠. 그럼 백은 수가 나는데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수가 나도 지금은 틀어 막는 게 득이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서 이제 다음 한 수. 네. 윤찬희 선수가 패감이 많다면 패를 걸어갈 수도 있고 그냥 이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패를 하나요? 이건 패감을
의식한 거죠. 네. 뭐 다 정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패가 벌어지는데요. 좌쪽 보겠습니다. 네. 네, 제 느낌상 이곳으로 이쪽을 늘어서 그냥 평범하게 끝내겠다면 네. 박영 구단이 한 반면으로 4집 정도 남길까요? 한 2집 반 정도는 윤찬희 5단이 앞선 듯 보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여기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팩감이 많다고 이제 실전 진행을 보면 계산을 한 거네요. 네. 근데 팩감이 별로 없다고 해도 지금 상황은 조금 애매하고요. 웬만한 상황이라면 여기 막는 게 정수입니다. 우선 수가 나는 과정부터 보시죠. 네. 뒤로 늘었다면 수가 나지 않지만 여기를 두고 따고 단수 칠 때 네. 팩이 이어서 받아야 한다면 여기로 올라서고요. 그때 이렇게 호구를 쳐서 흙은 살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수잖아요. 붙여도 젖히면 네. 살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중반 이후에 많이 남은 상황이라면 백은 이렇게 하는 게 정수입니다. 늘어서 받는 것보다요? 네, 왜냐하면 네. 다음에 한 칸 띄면 여기를 두죠. 그럼 여기를 들어가서 끝내기를 합니다. 그럼 한 칸 띄고 붙이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를 두면 또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흙은 이어야 돼요. 이 형태와 애초에 늘었던 형태를 한번 비교해 보죠. 네. 이곳을 늘어서 받았을 때에는 백집이 여기까지 11집이 납니다. 다음에 찔러 있고 단수치고 이으면 9집에 10집, 11집이 나죠. 아까는 한 집도 나지 않았어요. 네. 백집이 11집이 줄었고 흙집도 흙이 다른데요? 이곳이 아까 흙이 2집을 내고 살았으니까 네. 이곳에서는 13집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까 이곳을 따내고 쭉 들어갔을 때는 이곳의 흙집이 2, 4, 6, 7집, 8집 차이가 나고 한 점을 따냈기 때문에 9집 차이가 나죠. 네. 그럼 13집과 9집이면 흙이 한 집을 득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차이가 있네요. 지금은 단수가 선수인데 아까는 단수가 선수가 안 되죠. 아. 그럼 10집. 그러니까 총 흙이 3집을 득받는데 네. 그 사이에 선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 끝내기 참 신기한 장면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 패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틀어막는 것이 정수였고 지금보다 더 큰 자리가 많이 남았을 때는 당연히 네. 틀어막아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또 패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지금은 오히려 더 강하게 지금 패까지 하고 있죠. 네. 지금 패 공방이 벌어지면서 서로 팩감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에 팩감을 썼고 네. 따내니까 서로 팩감은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패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또 팩감을 썼고 네. 흙이 여기를 찌른 것으로 보이죠. 여기도 팩감을 썼고요. 네. 이곳도 먹여치는 팩감을 썼고 네. 여기를 이제 붙이는 팩감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팩감을 썼네요. 네. 지금 패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윤찬희 5단이 원래 유리했던 상황에서 지금 이 패를 지면 바둑은 역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를 버텼기 때문에 패감이 많다는 계산 하에 지금 버티는 것이고 박영훈 구단도 마지막 이 분란의 여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네, 이쪽의 패가 승부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박영훈 구단이 패해서 이기지 못한다면 전혀 득도 못 본 거죠. 그렇죠. 이제 패해서 진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필사적인 저하기 패 공방입니다. 네, 지금 중앙 쪽 찝는 패감에 대해서 호구를 쳐서 받았습니다. 지금 호구 쳐서 받았다는 것은 만약 윤찬희 5단이 좌하기 쪽에 패를 따내면 그때는 바로 중앙을 제압하겠다는 뜻이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죠. 네, 결국은 중앙 쪽의 팩감에 대해서 윤찬희 5단이 받으면 네. 박영훈 구단은 마지막 거기는 손을 하나, 뺄 수가 없는데 그 이후에 둘, 다시 이어지는 셋, 패 공방에서 넷, 누가 팩감이 다섯, 많을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6, 7, 8, 지금도 서로 간의 팩감을 정말 많이 썼는데요. 근데 또 지금 박영훈 구단이 변화를 유도했고 윤찬희 5단이 그 변화대로 찔러 들어갑니다. 재밌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조금이라도 이제 지배에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계속 버티는 거죠. 네. 확실히 불리할 때 박영훈 구단은 쉽게 상대를 해주지 않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바둑은 점점 복잡해지곤 있습니다. 만약에 윤찬희 선수가 이 바둑을 오늘 승리한다고 해도 앞으로 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영훈 마지막. 구단이 계속해서 상대가 가장 싫어할 만한 둘, 복잡한 셋, 변화로만 유도를 하고 있기 넷, 때문에 그렇습니다. 5, 6, 7, 8, 9. 네, 일단 서로 간에 몇 번의 팩감은 더 있습니다. 윤찬희 5단도 중앙 쪽으로 팩감을 써갈 수 있죠. 네. 그 팩감을 다 사용하고 이 패의 공방이 끝났을 때 그때는 끝내기가 정말 남지 않는데요. 네, 지금은 패를 하는 과정에서 끝내기 수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둑판의 빈 공간이 마지막. 점점 줄어들고 하나, 있고 그렇기 둘, 때문에 지금 좌기의 패에서 넷, 지는 쪽은 5, 타격이 더 큰 겁니다. 6, 7, 8. 네, 지금 중앙에 단수친 팩감 쓰고 좌기를 따내는데요. 아직까지 윤찬이 5단은 중앙 쪽에 팩감이 더 있어 보이지만 박영훈 구단이 팩감 쓸 곳은 거의 보이질 않거든요. 중앙 쪽에 끝낸다든지 하면서 네. 또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 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마지막 뭐 하나, 엄청난 어려운 변화가 둘,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셋, 백의 승세입니다. 4, 5, 6, 7, 8, 9. 네, 여기서 이제 팩감이 문제죠. 아직까지 백은 중앙 쪽에 흙을 잡으러 가고자 하는 팩감이 몇 개가 더 있고 또 여차하면 손해이긴 합니다만 우하기 쪽에 먹여치는 팩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상변에도 셋, 여전히 팩감은 있고요. 4, 5, 6, 7, 8, 9. 아, 끊어갑니까? 이제 마지막 승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팩감은 도저히 안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좌기를 따내는 거죠. 그러면 양쪽이 패가 되는 건가요? 아, 박영훈 구단도 정말 처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꿔치기가 재차 나왔을 때 네. 이건 새로운 변화이긴 한데 지금 윤찬이 5단의 손길이 원래 유리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면 저런 손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패는 흑이 이겼네요. 좌기의 패는 흑이 이겼죠. 굉장한 득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 쪽에서는 또 굉장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래서 윤찬희 선수의 셋, 손도 그렇게 넷, 망설임 없이 5, 나왔군요. 6, 7, 8, 9. 네, 지금 좌기 쪽에 한 번 더 따내면 결국은 네. 흙도 뒤로 따내서 받아야 되고 물론 아직 팩감이 몇 개는 더 있어서 사용은 하겠습니다만 저 패마저 흙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결과는 또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도 기존에 끝내기가 강하다는 평가답게 네. 마무리 단계에선 마지막. 수순을 이리 하나, 비틀고 저리 비틀고 둘, 하면서 계속 셋, 복잡한 변화로 잘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 5, 윤찬이 6, 5단의 이 7, 마무리 수순이 8. 완벽해 보입니다. 변화는 생겼지만 역시 이 복잡한 전투에서의 수익기가 뛰어나네요. 네, 더 이상 팩감이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그래도 끝까지 넷, 씁니까? 5, 한두 개는 더 있지만 네.
백도 몇 개는 더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마지막 팩까지 하면서 버티다 보면 상대의 악수 팩감을 유도할 수도 있고 불리한 입장에서는 변화가 더 생기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영훈 구단이 계속 뭔가 패를 쉽게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여기서는 좌상 쪽에 팩감이 하나 있긴 한데 네. 그 팩감은 자칫 잘못하면 약간 이제 손해가 될 수도 있는 팩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양보하네요. 여기서 물러나네요. 자, 긴 패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바둑도 다 뒀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쉽게 정리를 하네요. 이것은 유리하다는 판단 같습니다. 이제는 잔 끝내기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바꿔치기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백은 이곳을 2번 따냈고 흑은 여기를 따냈죠. 네. 애초에 젖혔을 때 이제 물러서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백집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이 줄었고요. 네. 여섯 집이 줄었습니다. 이곳은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백집이 여섯 집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곳에 따낸 것만 해도 두 집에 세 집, 그리고 이쪽 부근에서 한 집 득보고 또 여기서 끼어서 돌려서 이 한 점을 잡는 여지. 종합적으로 친다면 박영훈 구단이 득본 곳이 전혀 없네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이곳에서 네. 뭐 그렇게까지 큰 득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긴 패 공방 끝에 네. 서로 이제 비슷한 결론을 냈지만 오히려 윤찬이 5단이 더 득을 본 것으로 보이고 지금 결정타 같습니다. 여기를 붙이니까 네. 여기를 끼워서 뒤로 돌려쳐 갔거든요. 네, 이것이 이 바둑의 결정타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수를 치고 네, 계속 이렇게 가니까 백집이 상당히 네. 많이 불어났습니다. 중앙에도 공배 같았던 부분인데 또 다 집이 됐네요. 네, 사실 박영훈 구단의 이수도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커 보이긴 하는데 네. 결국은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서는 박영훈 구단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큰 변화 속에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이 모양상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국면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윤찬이 5단이 그만큼 완벽하게 후반전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 박영훈 구단의 불리할 때 후반 흔들기는 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런가요? 네, 정말 막막한 심정인데 네. 그것을 윤찬이 5단이 대단히 잘 막아내면서 지금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박영훈 구단이 하나, 현재 한국 랭킹 3위에 올라 셋, 있는데 넷, 뭐 솔직히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 치고 불리할 때 안 지독한 선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지독하게 버티는 면에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세돌 구단은 중반전에 판을 이리 흔들어가고 저리 흔들어가면서 네. 가장 복잡하게 상대가 실수할 수 있게 유도한다면 박영훈 구단은 이 끝내기 수순을 비틀고 네. 살짝 변화를 주면서 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득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이세돌 구단의 흔들기가 뭔가 이렇게 화려한 흔들기라면 박영훈 구단의 흔들기는 좀 집요해요. 그렇죠. 박영훈 구단의 이 흔들기는요. 권투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서로 펀치를 한 번씩 주고 받을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상대에게 더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느샌가 이제 역전을 시키는 스타일인데 오늘 바둑에서는 윤찬이 구단이 이 박영훈 구단의 잔 펀치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박영훈 구단도 사실 이 좌하기 쪽의 패의 변화는 유리하다면 하지 않았을 변화를 네. 조금이라도 불리하기 때문에 변화를 꾀한 것인데 불리한 입장에서는 차이가 벌어진다고 해도 실전 박영훈 구단의 선택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박영훈 구단, 또래 기사들 중에서도 이세돌 구단을 제외하고는 우승 횟수가 가장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둑왕전 타이틀도 하나 더 담고 싶었을 텐데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윤찬희 선수에게 오늘 패배를 하네요.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윤찬희 5단의 최근 모습을 보면 네. 과거의 윤찬희 5단과는 정말 다르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만큼 최근 기세가 엄청나고 네. 저는 이번 대회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기사가 아닌 선수들 중에 윤찬희 5단이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군요. 아까 프로필을 보니까 윤찬희 5단이 입단한 지 올해로 11년 차던데요. 네. 사실 이 정도 돼서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난 기사는 많지 않았죠. 네. 특히 윤찬희 5단 같은 경우에는 입단하자마자 반짝했다가 사라졌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반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참 신인 기사들도 다시 바둑계에 활력을 넣어줘야 바둑계가 시끄럽고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회에서 어디까지 진격할지 윤찬희 5단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선수 이미 승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 수순 착수하는 속도만 봐도 이 바둑이 미세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제는 공배밖에 남지 않았죠. 국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긴 수순이었는데요. 서로 집 모양이 몇 집 안 남겠어요. 네. 그만큼 수수가 길었습니다. (300수가) 훨씬 넘는 혈투였죠. 집이 정말 몇 집 안 남네요. 100집이 석집 남았고요. 반면 2집입니다. 지금 우하기의 석집과 백의 석집이 똑같다면 네. 반면 2집. 윤찬희 선수의 4집 반승입니다. 네, 윤찬희 선수 대단하네요. 박영훈 선수를